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용력님. 네. 언제나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든 성장하는 주식은 있다. 이것이 참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투자할 만한 주식은 있다는 거고 성장하는 주식이 있다는 건데요. 뭐 네. 요즘 잘 찾기 힘들어서 그게 탈이지만, 네, 잘 찾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 어떤 주식으로 좀 쏠림이 되다 보니까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또 그런 시세를 누렸던 분들도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시험대에 오른 그런 성장주보다는 또 숨겨져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주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쯤에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은 오늘도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다루어 드리겠지만, 그 성장주라고 해서, 고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고점에서 사가지고 수익 내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손절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되 너무 비싸게 잡게 되면 잦은 손절을 하게 되고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세가 크게 나기 전에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초입 단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그런 성장주들을 끝까지 만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시장 안에서 주도주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반 개미들이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산업을 몇 개를 딱 발굴하셔가지고요, 그 안에서 핵심적인 기업들을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뒤처지더라도 1년, 2년 후의 계좌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서요. 오늘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 중에서요, 일리안 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의 투자 전략, 투자 원칙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또 연계를 시켜서요,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터 린치라는 제목을, 제가 좋아하는 그 투자 대가들 중에서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리암 오닐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두 분의 책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면, 나홀로 서기를 정말 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아마 이 토마토 TV를 보시면서도요,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시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일리암 온리 같은 그 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뭐 성장주, 가치주를 섞어서 투자했지만, 워렌 버핏이 약간 가치주 스타일, 그리고 피터 린치가 성장주 스타일이라면, 이 일리암 오닐은 좀 그 성장주, 가치주 뭐 다 하는데, 수급이나 차트를 보고도 이 회사가 주도주다 아니다를 판단하고요. 그 안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기술적인 분석을 좀 조합을 해서 타이밍을 잡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훌륭한 그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자기 앞에 선배들 있죠. 잘 나갔던 그 투자 대가들의 그런 그 노하우들을 좀 섞어서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냈던 거죠. 처음에는 모방이 그죠? 최고의 창조니까 처음에는 모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로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지금 이 종목이 주도주일까 소외주일까 내가 왜 이 종목을 샀을까 여러 가지 기준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제시한 기준을. 그러면은 거기서 진정한 그런 대박주가 있고요. 빨리 또 끌어내야 될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데 작년인가 또 새 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더 보강해서 나왔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리안 모닝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캔슬림이라고 해서 CANSLIM 해가지고요. 7가지의 그런 투자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자를 따낸 거예요. 영자의 첫 자를 따내가지고 이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 7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주식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7가지를 다 충족하는 기업을 찾는다는 게 솔직히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최소 제가 볼 때 한 5개 정도 이상만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펀더멘탈 상으로 가장 강조한 점이 뭐냐면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주가의 이 상승 각도도 가팔라진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확 올라버리죠. CJ 제일자동도 실적이 좋아진 시점으로 들어가니까 확 올라버리죠. 그죠? 그 외에도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도 실적이 1, 2분기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산업적 섹터나 자본주의 섹터 쪽도 한번 강하게 올라오죠. 그러다 또 실적이 꺾이면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당 분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분기 순이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성장하는 기업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매분기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데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절적 요인을 좀 반영해 준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분기 수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타켓이 되는 거죠. 특히 3년 정도 그렇게 계속 추세가 유지됐다면 정말 대박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기 순이익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분기 순이익과 마찬가지 개념인데 전체적인 연간 순이익도 역시 빠르게 증가되는 기업이 좋다. 왜?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돼야지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죠. 순이익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거나 증가율이 5%, 7%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매년 10% 이상, 평균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증가되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종목이 정말 그런 기업인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3년 이상 꾸준히 증가되는 기업이라면 정말 그 신뢰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도 제 판단에서는 제가 직접 실전에서는 찾아보면 3년 이상 꾸준히 증가되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너무 잔잔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정도의 기업들을 찾아내도 충분히 주가가 우상향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N,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이런 신기술이나 신테마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히트 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몇십 %씩 늘어나 버리고, 그죠? 더블씩 늘어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기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주가는 이미 신호를 주거든요. 신고가라는 것으로. 화장품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로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LG 생활건강, LG 생명강,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때요? 신고가를 경신한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폭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40% 5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주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질적으로 그 기업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가격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 그 일리아모닐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 기업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라면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 회사의 사업 영역, 성장성이 정말 있는 회사일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해 왔는가? 이런 거 위주로 보지만 실제로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수요와 공급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일리아모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종목이, 관심 종목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네. 직전 고점을요, 강력한 매수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뚫어낼 때, 그럴 때 비싸더라도 꼭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모양 있죠, 큰 모양. 큰 모양의 손잡이 형태 있거든요. 이 급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래량 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눌림목 줄 때, 요 손 모양, 컵의 손 모양, 그 큰 모양에서 손잡이 모양 있죠. 그 모양이 나왔다가 다시 뚫어낼 때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그때를 매수의 타임을 꼭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 급증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함에 있어서 그럴 때 타임을 잡아라.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기준을 잡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주도주인가 수혜주인가를 판단을 해라. 예.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내 종목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샀는데 이 기업이 1년 있어도 2년 있어도 안 움직인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분명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은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비중을 많이 둘 수 없는 거죠. 네. 한 5%나 들고 있다가 움직일 때 아까처럼 거래량이 급증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외주를 잡고 1년 2년 갈 이유가 없겠죠. 네. 그죠? 그래서 주도주냐 소외주냐의 관점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나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갈 때가 주도주지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어설프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간의 뒷받침.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간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개인들만 사는 기업은 안 돼요. 단기 시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간이 주도합니다. 특히 개별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내가 개별 성향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주를 가지고 있다면 기간이 주포인 기업들이 좋아요. 그런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면요, 2배, 3배 갑니다. 근데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는 기업들은 한 20, 30% 올랐다가 무너지고, 20, 30% 올랐다가 무너지고, 이런 아주 급변동이 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리아모닐은 종목 선정과 타이밍 포착을 위해서 차트 분석을 응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최고의 수익률을 냈던 최고의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된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캔슬림이라는 공통된 그 특징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그것만 이 사람은 했던 게 아니라요. 좀 특이하게 성공적인 주가 패턴이 차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 패턴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큰 모양에서 손잡이 모양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라. 거래량 줄고 거래량 터질 때 매수를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늘어진 이런 원형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일반적이면서도 실전에서 좀 효용이 있는 실제 그런 모양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콘 모양이에요. 주가가 예를 들면 급등을 했다가요. 쉬어갈 때 이렇게 쉽니다. 한 몇 달을 이렇게 동그랗게 쉽니다. 늘어지면서 그러다가 탁 올라옵니다. 다시 직전 고점 앞에 다시 탁 올라오면서 눌림목을 주면서 쉽니다.
그 구간이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요. 눌림목을 줄 때 모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간다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주가 급락했어요. 주가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큰 모양으로. 그리고 손잡이 모양을 만들 때 거래량 줄이면서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낼 때 그때가 절호의 매수 타임이다. 보통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이런 형태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잘 한번 보세요. 예. 너무 안 움직일 때 들어가면 너무 답답하고요. 너무 다 시세 난 이후에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거래량 터질 때 네, 그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골라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주가 패턴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그 큰 모양의 패턴.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진폭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가 패턴은.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막 그 일봉이나 주봉이 엄청나게 길고 짧고 막 이렇게 변동이 엄청 심하면서 진행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요, 안 좋다는 거예요. 매집이 되는 패턴은 어떠냐면 일봉의 크기나 주봉의 크기가요 아주 잔잔합니다. 오를 때는 길게 뽑고요. 오를 때는 양봉을 길게 뽑고 일반적인 기간 조정을 거칠 때는 횡보나 조정 시에는요 상당히 진폭이 짧습니다. 왜?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폭이 크다는 것은 매집이 아니라 털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짧은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저도 보통 종목 선택할 때 있어서 이렇게 차트 보고요. 조금 제가 좀 지저분하다. 막 이런 차트는 매매를 안 합니다. 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깔끔하게 올리고 짧은 음봉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옆으로 한두 달 거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요. LG생활건강도 그랬고요. CL제일제당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시면 행보하다가 한두 달 고생하다가 갑자기 다 치고 나가버립니다. 예, 그죠? 예, 그런 기업들이 진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좀 찾아보시면 선택함에 있어서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변화에 주목해서 매수 시점을 잡아라.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신호가 없어 평상시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거래량이 지난주 대비해서 40%에서 50% 늘어나는 주에 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한 종목은요. 100%, 200%, 300%, 400%, 500%도 거래량이 급증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 1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이었다 치자고요. 근데 이번 주에 적어도 4, 50만 주는 거래된다는 거죠. 많게 되면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기업들. 그러면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전에서 찾아보면요. 정말 확률적으로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시세가 보통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세가. 예, 그런 타이밍을 잘 노려라. 내가 언제 잡을까를 고민한다면 일단은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구간에서 잡아야 돼요. 적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미 시세가 뭐 50% 이상 난 이후에는 쫓아 들어가기가 심리적으로 아무리 훈련된 프로라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예요. 1차 급등하고 나서 이 기간 조정을 몇 달 거치는 동안에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쫙 감소되고 있으면. 그런 기업은 또 갑니다. 거의 한 80% 이상 가요.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쫙 마르잖아요. 그리고 이 일봉의 진폭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2차 상승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컵 모양의 손잡이 모양이거든요. 컵의 손잡이 모양. 그런 기업들 차이나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쫙 마르고 그리고 다시 치고 나갈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쫙 마를 때 그 시점을 잘 노렸다가 거래량이 급증할 때 쫓아붙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캔슬림 원칙에 입각한 유망 산업을 우리가 발굴해 보면요. 일단 그 캔슬림 원칙의 기본은 뭐냐? 성장하는 겁니다. 예,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주당 순이익이든 간에 성장하는 것이 1차적인 그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최근 들어서 강한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고령화 업종, 뭐 의료기기, 피부 미용, 효소 이런 쪽하고요. 중국 소비 성장 업종, 화장품 생활 가전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저걸 쫓아가야 되느냐? 저는 쉽지가 않다고 봐요. 쉽지가 않다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고성장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맞고 수급도 좋지만 일대암 온일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저 기업을 살 거냐? 제가 볼 때는 저 가격대에서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또 한두 달 쉬면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시점에서 모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쫓아 들어가는 매수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고성장주는 언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비싸게 사면 또 한 몇 달 고생합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그러면 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충분히 쉬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기술 선도 업종들,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 외에도 많은 그죠?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쪽이 제 판단에서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죠?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기관들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남 온일은 순이익이 장기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회사를 투자하라고 했고요. 예. 순이익이 확 늘어나는 회사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주가도 2배, 3배 확 간다는 거예요. 예.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일대암온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2, 3배 가기 좋거든요.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큰 모양 패턴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기업을 투자해라. 예. 충분히 바닥을 다진 다음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기업들 있죠. 다시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놨고요. 이런 기업에 이제 속하는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 아까 말씀드린 LG생활건강 등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고요. 근데 일남온일은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은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여 보면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정권주예요. 이번에도 금리 인하함으로써 채권 수익이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증권주 일반 대부분의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에 둬야 됩니다. 특히 채권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뭐 삼성, 뭐 미래에셋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꽂힌 그 펜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들, 뭐 AD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그 시세를 내고 난 이후로 가면서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감소를 확인했고 그 이후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웍스를 이미 4만 원대를 어제 돌파했다 쉬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굳이 펜리스뿐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있습니다. 그런 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패턴이고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 포트가 정말 강한 거니까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없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숙지하셔가지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오닐에게 들어왔습니다. 캔슬림 전략,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알아봤네요. 그리고 관심 가지실 섹터들, 윌리엄 오닐의 시각에서 골라봤는데요. 오전장 여기서 끝났습니다. 특히 화장품주 시세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어떤 흐름 보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화장품주 실적 전망과 함께 또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제가 섭외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뵐게요.